키즈 유니버시티 교수이신 양은순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더운 날인데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더울수록 우리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지만 네. 또 우리를 시원케 하는 그런 소식들은 우리 몸과 마음을 더 가볍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아, 네. 오늘도 이렇게 또 시원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오늘은요 30대 후반의 며느리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먼저 우리 사연 한번 읽어보고 박사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며느리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식도 올렸고요. 양가의 축복도 받으며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상태입니다. 결혼을 준비할 때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인신고는 조금 미루고 살아보렴. 혹시라도 아니라고 느껴지면 새 출발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니? 네, 처음에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셨던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시부모님은 남편이 홀로 서기를 한 뒤 이혼을 하셨지만 좁은 이민사회와 교회 공동체의 시선을 의식해 지금도 주변 사람들에게는 부부인 것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생활 동안 받은 상처 때문에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살아오셨고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며 자란 남편 역시 혼인신고 자체를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시어머니의 상처를 이해하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부부의 결혼이 서로의 사랑과 신뢰 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실패한 결혼이 남긴 두려움 위에서 시작된 것 같아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정말 부부일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박사님, 우리 부부만의 신뢰를 어떻게 하면 다시 세워갈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사연을 주신 분의 마음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네. 또 소중하게 여겨지기도 하네요. 그러세요. 네. 박사님, 저는 사실 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부모의 결혼이 자녀의 결혼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구나. 그리고 그러네요. 또 시어머니시잖아요. 네. 네. 근데 또 이렇게 또 며느리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게 처음에는 며느리를 위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본인의 상처를 그냥 해결하지 않은 그 문제를 네. 똑같은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그렇게 사실은 그건 아들을 보호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 시어머님은 너무 그 어떤 본인의 경험이 전체인 것처럼 생각하는 네. 예수를 믿어도 성경적인 결혼에 대한 그런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됐다는 생각에 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사연을 보면서 세 분 다 상처에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뭐 어머니도 그런 상처가 있으시고 또 그렇죠. 부모를 통해서 남편도 그렇고 그렇죠. 또 며느리도 이제 이런 첫 결혼 시작이 해피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게 불안하고 네. 불편하고 뭔가 지금 안정되지 않은 네. 그런 흔들린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 하나님 안 믿는 사르트르라는 그런 철학자가 그렇게 결혼 그렇게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안 한 채 그냥 내연녀하고 사는 것 좀 그렇게 살았잖아요. 네. 유명한 그렇군요.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네네네. 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도 신뢰할 수 없고 배우자도 신뢰할 수 없고 상대방도 신뢰할 수 없고 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언제 흔들릴지 연애 감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얼마 못 가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나 믿을 만한 게 못 되고 그러면서도 그냥 이렁저렁 오랜 동안 그런 관계를 결혼 부부 관계처럼 살아가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흔들리는 그런 갈대 같은 그런 그 기반 위에서 흔들리면서 살았을까 이런 네. 생각 들고 한편으로는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험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또 그런 사람인데 참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도 그렇게 1, 2년 살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몇십 년씩 살았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걸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는 안정된 가운데 할 수 있을까를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는 분이 참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아, 네. 오늘 우리 며느리에게 좀 힘이 되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요. 네네. 이렇게 마음속에 안타까움과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네. 가졌다는 거는 이분이 바람직한 성경적인 결혼에 대한 그 꿈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본인이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 또 이제 자녀를 낳으면 자녀한테 대물림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마음이 흔들릴 것 같고. 그리고 또 배우자만 믿고 뭘 믿고 평생을 그 사람한테 내가 일생을 헌신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전문가한테 상담을 요청하는 그 용기와 결단 또 그렇게 바람직한 결혼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참 예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거를 이렇게 칭찬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네. 혼자만 고민하지 않고 네.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용기도 참 그 귀중한 행동의 결단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사님 그렇다면은요. 지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하고 이걸 풀어야 될지 참 상담을 들으면 이 사연을 받으면서 좀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우리 박사님은 어떻게 좀 이렇게 지도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제 의견이나 네. 뭐 시부모님의 의견이나 또 본인의 어떤 다른 책을 읽었거나 뭐 누구한테 말을 이런 거에 그 토대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를 둔다면 결단코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먼저 그래서 네. 네. 그러니까 이 결혼할 때 이 배우자를 선정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아내는 하나님이 위해서 그렇게 지정해 주는 거다. 이런 어떤 영혼성을 가지고 결혼이라는 그 어떤 컨셉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네. 또 최초의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첫 가정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첫 주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부모가 없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떠나라고 했던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가리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여태까지 살아온 어떤 토대가 있는 거예요. 생활 습관도 있고 또 주워 들었던 뭐 어떻게 해서 알게 됐던 가지고 있는 네. 철학이나 가치관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결혼하는 순간 그것을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며느님이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거봐라 네가 내 말 안 듣더니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 이렇게 한 거가 좀 두려울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네. 근데 그런 거에서 다 떠날 수 있는 정당한 그 가치관이 성경에 이미 마련돼 있다는 거 얼마나 안심이 돼요, 그죠?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많은 그런 뭐 그것이 좋은 철학이든 무슨 가치관이든 무슨 학술이든 뭐 네. 어떤 이론이라도 그 인간들이 만든 게 얼마나 그 토대가 빈약한지를 아시니까 부모를 일단 떠나는 것부터 결혼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시어머님의 어떤 경험에서 나온 당신의 삶 속에서 나온 그런 조언에 구애받을 게 없다는 거.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가지시고 네. 본인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결혼관을 성경에서부터 다시 정립해 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 믿는 분이잖아요. 네. 어쨌든 두 네. 분이 교회에 이목이 무서워서 이혼했다는 걸 발표 못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이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정말 아픈 이야기인지를 아니까 아닌 척하고 네. 그 네. 위선적인 삶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 때 그분 본인은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그렇겠죠. 불편하고 네. 그리고 또 양심적이 아닌 그런 모습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볼 때 창피한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먼저 우리 며느님은 내 생각이 옳은 거야라는 확신을 말씀으로 이제 확인을 받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부모를 떠난 거에 그게 포함된다는 거. 우리 그 시대 어른이든 친정 부모든 그분들의 삶이나 그분들의 조언이나 그분들이 나를 길러주신 여러 가지 그런 그 내가 자녀로서 가져야 할 그런 의무에서 해방됐다는 걸 딱 먼저 쓰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런 다음 해야 할 거는 본인이 그런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거는 배우자가 설득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본인이 설득하려고 그러면 이 배우자는 더 단단한 벽을 세울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당신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삶을 사는 걸 보면서 눈으로 봤으니까. 네, 더 강하죠. 며느리가 네. 느끼는 어떤 반항심이나 불안함이나 이런 것들이 불신들이 아들이 훨씬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남편을 와이프까지 합세해서 설득을 하려 그러면 더 이제 장벽을 딱 쌓을 거라는 거죠. 네. 아, 어떻게 그러니까 해야 되죠? 북풍과 그 햇빛 해님이 네. 그 지나가는 나그네 외투를 옷을. 벗길 때 네. 폭풍이 바람을 심하게 불면 불수록 더 여미잖아요. 이제 그런 그 반응이 보인다는 거죠. 이게 왜냐면 스트레스를 주니까. 그렇죠. 이 네. 동물처럼 우리 인간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그 얼어붙든지 네. 셋 중에 하나 이거 그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풍처럼 그렇게 막 그거를 막 종용하거나 요구하거나 네. 막 주장하지 마시고 태양과 같은 힘을 발휘해야죠. 아, 이제 그러니까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또 남편한테 어떻게 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남편이 마음을 놓고 신뢰할 수 있어야 그런 데서 뭐 무슨 자기가 원하든 않든 얻게 된 그런 가치관을 꽉 쥐고 있잖아요. 이게 마치 자기의 어떤 외투처럼 이 세상에 몰아치는 죄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하나의 방편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걸 꽉 여미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벗으라고 하면 더 여민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냥 더워서 이거 필요 없구나라고 생각하면 그냥 좌절로 벗는 거예요. 그렇죠. 벗으라고 하지 않아도. 네, 네. 이제 그런 작전을 세우시라고 저는 아. 지혜를 주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이 남편에 대한 신뢰를 본인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의 인격에 바탕을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바탕을 두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남편한테 그런 신뢰를 보이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는 불안할 거 아니에요. 아내도 남편이 무슨 어떤 결정을 내릴지 언제 우리는 뭐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그만 살자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 이 사람은 정말 이 여자는 나를 배신한 여자도 아니고 또 무슨 세상적인 흔들림에 따라서 우왕좌왕할 사람도 아니다. 이 사람한테는 나밖에 없다. 아, 이런 믿음을. 그렇죠. 믿음을 줘야 돼요. 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남편에게 중요한 거는 먹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아무리 쉽네요. 이렇게 네, 네. 외도를 많이 하던 남성들이라도 누구한테 정착을 하냐면 예쁜 여자가 아니에요. 돈 잘 버는 여자가 아니고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을 해주는 여자예요. 아, 그게 정말 그런가요? 네, 실험을 통해서 증거가 된 그러니까 에비던스가 있는 그런 실험 결과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걸 봤어요. 이제 독일에 가서 독일 남자 결혼하니 한 한국 여자가 네. 자기 아들한테 김치를 그렇게 먹여. 그 아들이 지금 5살인데 그런데 매운 김치를 그렇게 먹여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아들한테 억지로 매운 김치를 먹이냐 했더니 얘가 그래야 이혼을 해도 날 따라온대요. 엄마가 자기 입맛 얘가 이제 그 김치 입맛을 들이고 나면 엄마를 뻔할 수가 없대요. 그 김치 맛 때문에. 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 지혜로운 아내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그러니까 정도로. 남성들이 그 먹는 게 중요해요. 음. 그래서 남성들은 배고프면 화를 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들이 남편한테 뭘 요구하거나 남편하고 의견 충돌이 있으면 먼저 남편을 일단. 네, 입맛에 맞는 음식을 해줘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규칙입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뭐 나는 당신이 음식을 잘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안 그러면 하겠죠? 자기가 너무 유치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식당을 골라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아내들은 반발심이 생기죠. 내가 뭐 식모야 막 이렇게.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 안 하지만 그게 서서히 내면적으로 생활 속에 굳혀져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만든 음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맞아요. 네. 아, 그것도 하나의 지혜네요. 그럼요. 그게 네. 일단 남편은 그 신체적인 어떤 배고픔 이게 인간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채워줘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야 할 지혜는 뭐냐면 말이 필요해요. 말로 확인을 해줘야 돼요. 남편들이 말을 잘 안 믿는 성향 같지만 귀가 얇습니다. 아니, 남편분도 오늘 들으시면서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네. 아니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네, 네. 자꾸 들으면 그 말이 자꾸 자기 속에 뇌에 입력이 돼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네, 네. 그게 자꾸만 맞아 이게 진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특히 남편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인정해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존경한다는 의미의 말이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가벼운 어떤 립 서비스가 아니라 또 남편이 뭐를 돈을 많이 벌어왔다든가 뭐 아내한테 뭐 집안일을 도왔다든가 이런 말 칭찬 말고 그거는 이제 프레이즈라고 영어로 아, 네. 칭찬이라고 얘기하죠. 네. 근데 그거는 affirm이라는 단어, 그 특별한 단어를 쓰는데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는 말. 아, 그러니까 뭐 당신이 뭐 좀 지저분하게 굴어도 난 당신 존재가 너무 소중하다. 아, 소중하다. 그렇죠. 네. 당신 존재가 필요하다. 네. 당신 존재가 내게는 정말 매력이 있다. 당신은 정말 존경할 만한 남성이다. 남성답다. 이런 거를 말로 해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일단 외모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남성답다는 게 굉장히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느낌이.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 키가 큰 사람이 남성답다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팔뚝에 무슨 근육이 나와야 남성답다 그리고 뭐 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찾아보면 그게 있어요. 모든 남성이 그 남성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남성다운, 있는 네. 남성다운 점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뭔가. 네. 그래서 남편이 웃는 게 호탕하다. 또 눈썹이 이렇게 탁 산처럼 이렇게 뭐 짙다. 뭔가 뭐 귀가 이렇게 잘생겼다. 네. 뭐 아니면 그 음성이 아주 힘이 있어 들린다. 네. 뭐든지 있거든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쩜 이렇게 당신 자상해. 그 당신이 이렇게 쓰레기를 갖다 버려줄 때마다 난 당신 옆에 있는 게 너무 신나. 아, 당신 같은 사람이 내 남편에게 너무 자랑스러워. 네. 이런 얘기를 해주란 얘기죠. 하루에 한 번만. 아, 한 번만. 네. 네. 그러니까 자꾸만 너무 하면 여자가 왜 이래 막 낯간지러워 뭐 이렇게 약간 뭔가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도 있거든요. 네. 진짜 지혜로워야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돈이 필요해서 이런 거야.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내가 나한테 뭘 끌어내려 그러는 거야. 네. 이렇게 또 똑똑한 남자들은 그것도 계산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심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솔하다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느끼면서 해야줘야 되는. 네네.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간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아빠를 다 그대로 닮았어요. 근데 특히 눈썹이 이렇게 착 이렇게 까맣게 산처럼 생겼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어머 얘 좀 봐. 눈썹이 완전히 아빠를 닮았네. 정말 눈이 굉장히 이렇게 신뢰가 가는 눈썹이야. 그러니까 우리 남편 못 들어져 하는데 혼자 가만히 보니까 살짝 입술에 이렇게. 네. 그냥 아주 흐뭇한 미소가 살짝 지나가는 거죠. 이제 그런 말 들으면 그때 이 남편 속에 그게 입력이 자기 두뇌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자주 하면은 좀 이렇게 그만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하루에 한 번 정도의 비율로 한번 지나가는 말처럼 탁 직접간접으로 그걸 확인해 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이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그 테크닉이거든요. 이제 미각이었죠. 네네. 입맛을 네. 채워주는. 네. 그다음에 이 시각이잖아요. 네. 눈으로 볼 때. 음. 그다음에 이제 남편과의 대화가 필요해요. 남자들은 참 말할 줄 모르거든요. 근데 아내가 그 말을 지혜롭게 하잖아요. 그럼 뭐를 지혜롭게 하면 질문을 할 때도 그러니까 무슨 뭐 호기심이라 뭘 끌어내려고 그런다거나 이런 질문이 아니라 남편이 대답하기 싶은 질문이 있어요. 어떤 거죠? 예를 들면 당신 저기 직장에서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뭐 그 사람들이 막 내보내고 이러는 게 어쩜 어떻게 회사에서 이렇게 당신은 어쩜 그렇게 신용을 얻었지? 뭐 그러면 무슨 정말, 특별한 비결이 있어? 네. 이러면요, 뭐 다른 얘기 없이 남편이 막 신나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슨 뭐 좋은 친구를 만났다. 네. 사람은 그 친구를 보고 안 되는데 어쩌면 당신 주변에 그렇게 멋진 사람들이 있어. 이런 어떤 그러니까 그런 남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거를 자기 입으로 하기는 좀 약간 민망한 때가 있고 묻지도 않은데 그런 얘기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이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당신은? 그렇게 바쁜 중에도 어떻게 그 생각을 했어?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사소한 질문이지만 남편이 그러니까 왜 이런 질문 안 하지? 이런 게 있어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 대한 그게 관심이 크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제가 강의하고 나면 꼭 질문 시간을 갖는데 그러면 거기서
어떤 사람은 선생님 HIS 유니버시티의 특징이 뭐죠? 이런 질문 들으면 저는 막 반가운 거예요. 그렇죠. 하고 싶은 신나요. 말씀이 네. 많으시죠. 근데 강의할 때 우리 학교 얘기하는 거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자랑하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이 딱 나오면 이때다 하고 이제 질문에 대답을 하게 되죠. 네. 이게 바로 이제 그 appreciative inquiry라고 질문 기술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를 어떤 질문을 받으면 좋아할까 이제 이걸 찾아내는 거죠. 네, 네. 사람마다 다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편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아, 그게 이제 이 그 청각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라든가 또 바라고 싶은 그런 거를 찾아내는 감각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피부 접촉은 여성들이 더 높아요. 그렇지만 남성들도 피부 접촉이 필요하죠. 네. 그럴 때 그냥 뭐 내가 마사지 해줄게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자연스럽게 뭐 양말을 벗긴다든지 이럴 때 이렇게 발 끝을 아니면 발바닥에 그런 각이 있잖아요. 그 네네. 침 놓는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네, 맞아요. 이제 그런 데를 아, 이렇게 꾹꾹 그건 뭐 눌러주고. 네, 살짝 눌러주는 거죠. 아, 네. 너무 피곤했지 막 이러면서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하는 그런 피부 접촉인데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렇게 유난히 이렇게 짜증스러울 표정을 질 때가 있거든요. 네. 애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를 성장통이라 그래요. 성장통. 네, 근데 이 스트레스가 언제 많이 그거 어떻게 자기 자신도 스트레스 느낄 때 귀를 양쪽 귀를 이렇게 쫙 막아요. 두 네. 손으로. 그러면 소리가 들리네. 그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 딱 들리면 들리는 소리 같이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아, 근데 그게 모든 외부의 그런 것들을 차단시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뭐 남편 귀를 살짝 만지면서 딱 네. 이렇게 해준다든가 이렇게 피부 접촉을 통해서 또 이제 손도 이렇게 눌러주는 점들이 있거든요. 네, 손가락 맞아요. 사이에 꽉꽉 네. 누르면 뭐 이렇게 시원하게 느껴지고 네. 또 손바닥에 한가운데서부터 이렇게 누르면 소화가 불편할 때 이게 뚫려지는 느낌이 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약간 마사지 해줄게 막 이렇게 거창하게 나오지 말고 이제 손을 이렇게 만지면서 좀 당신 손 이렇게 힘 있어 보여 멋있어 그러면서 슬쩍슬쩍 눌러주는 네. 거죠. 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오감을 자극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친밀감을 갖게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나하고 가장 친밀한 사람이 누구냐면 배우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혼한 관계가 되는 게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시큐리티를 안정감을 주는 이 사람은 나는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돼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이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난 편안해. 이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는 안정감을 느껴. 나는 쉼이 있어. 나는 신뢰가 돼. 어떤 내 약점을 알아도 이 사람은 나를 흉보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야. 이거 모든 인간 속에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번딩이라 그래요. 애착심을 갖는. 네. 그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시어머니지만 남편에게는 어머니인데 이렇게 그 자기 남편에게 신뢰하지 못하면 자기 아들에게도 그런 번딩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편 속에는 그런 헝거, 그런 배고픔이 있어요. 그걸 아내가 주는 거죠. 네. 어머님한테 받지 못한 네. 그런 신뢰감, 그런 애착심 이런 것들이 번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뭐 하지 말라 그래도 결혼신고 하죠. 네. 왜냐하면 결혼신고라는 건 뭐냐면 사회적으로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부부다. 그러니까 무슨 재산 문제, 자녀 양육 문제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게 혼인신고예요. 그래서 반드시 혼인신고는 혼인하자마자 하든지 하기 직전에 하든지 네. 혼인하고 나서 금방 해주는 게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해둘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그 햇빛 작용을 통해서 하는 지혜로운 방법들이 결국에는 엄마 아버지가 봤던 그런 결혼의 모습들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못 누려졌던 것 같아요. 남편분이. 그렇죠. 네. 그런 안정감이 없었던 거예요. 네, 네, 네. 그렇다면은요, 박사님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 이렇게 부모님의 실패한 결혼 때문에 결혼이 두렵거나 관계를 믿지 못하는 우리 청취자들이 혹시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어떤 말씀 짧게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했을 때는 그 부모님의 삶에 간섭할 수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부모님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자녀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그거를 픽스해 주려고 바꿔주려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그걸 확인해 주셨거든요. 노아가 왜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수지에서 누워 있을 때 함이 막 흉보면서 그럴 때 셈과 야벳은 뒤로 뒷걸음질해서 네. 덮어주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함의 그 조상 그 자녀분들에게는 저주를 내렸지만 그 아버지의 그런 수치감을 덮어준 두 아들에게는 복을 주셨잖아요. 그 원리가 지금도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자녀들이 볼 때에 자녀들이 신앙의 수준이 더 높은 가정들도 많거든요. 네. 그럴 때 부모들 삶을 보면 저렇게 살면 안 돼 뭐 이런 것도 있고 제가 그런 상담을 많이 받아요. 뭐 그 아버지는 자기가 그 디서빌리티도 아닌데 그런 척하고 그냥 그 벌금 안 물고 잘 주차한다고 막 그 저기 초등학교 몇 학년 아들이 막 저한테 일러요. 그럴 때 얘는 막 그게 속상하고 화나고 막 아빠한테 막 대들고 그러는데 그거는 네가 할 일이 아니다. 그거를 한 번쯤은 네가 아빠 난 그렇게 하는 아빠가 창피해요. 그렇게 하면 더 벌금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해줄 수는 있지만 네. 그걸 고치려고 하지 말아라. 그건 아빠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제 이렇게 해주고 그 대신 자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부모님의 삶을 뭐 이혼한 척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지 마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네. 그거에 영향을 받을지 않을 내가 그거를 차단할 수 있는 권리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지금 남편처럼 그거에 대한 헌거가 있을 거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으니까 그거를 대신 채워줘야 할 책임이 이거를 리페어런팅이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 양육 네.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그런 지혜와 그런 영성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매력을 마음껏 발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며느님에게는 조금이라도 용기가 되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또 그런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연 주셔서 감사합니다.